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연천구는 지난 19일 관계기관과 함께 수도권 전철 1호선 동두천 연천 구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덕현 연천군수를 비롯해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오우석 경기도 행정 2부지사 등 관계자들은 지난 18일 연천역 등 현장을 찾아 현황을 파악한 뒤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앞서 16일부터 1호선 동두천 연천 구간이 전기 공급 장치 이상으로 운행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상 전류 발생에 대한 원인 규명을 아직 정확히 못한 상태라며 세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인에 따라 대처 방안과 기간이 달라지는 만큼 최장 2주가량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일 포천 화도 간 고속도로가 개통식을 갖고 지난 7일부터 통행을 시작했습니다. 강원까지 가는 길이 좀 더 빨라졌는데요. 앞으로 포천에서 세종시까지도 고속도로로 한 번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배상근 포천시 지역발전과장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상근입니다. 네, 이번 제2순환 고속도로의 개통, 포천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2017년도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 이후 지난 2월 7일 포천, 화도, 양평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포천에서 남양주까지 이동 시간을 50분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 분기점에서 구리포천 고속도로로, 화도 분기점에서 서울 양양 고속도로로, 양평 IC에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로 직접 연결되어 시민들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개통 구간 이외에 추가로 포천과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딘가요? 추가로 2024년 말에는 양주 파주 구간과 25년 말에는 파주 김포 구간이 26년에는 양평 이천 구간이 준공되면 총 263km의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더욱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구리 포천 고속도로에 이어 24년 말에는 구리에서 안성까지, 25년 말에는 세종까지 개통되면 총 180km의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포천시는 동서남북 어디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망은 고속도로 이외에도 철도로 포함되는데요. 진행은 차질 없이 되고 있나요? 현재 포천시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금년 말 착공 예정인 옥정 포천 광역철도와 GTX 등 신규 철도 노선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정 포천 광역철도는 네 단계로 분류하여 턴키 방식으로 진행하여 2029년 말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정 포천선을 덕정역까지 3.9km를 연장하는 덕정 옥정선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어 GTX C 노선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시는 영역을 통해서 무리시에 도입 가능한 철도 노선을 분석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상근 포천시 지역발전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오후 4시 16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차량 보닛 중심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불길이 올라오면서 차량 엔진룸 등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19일 오후 3시 30분쯤에는 의정부시 금호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퇴근하던 파주 소방서 소속 윤태식 소방사가 발견해 초기 진압에 나서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집안에 있던 90대 남성은 소방대원과 함께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보일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둔 국회가 선거 전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19일 시작된 이번 임시회에서 국회는 22일부터 이틀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29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엽니다.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여야는 선거구 획정 합의를 두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여야 대립이 첨예한 이른바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 여부도 관심입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영 의원은 제373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포 서울 편입 이슈와 관련해 도정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의원은 김포에 가장 해결해야 할 현안은 교통이라고 지적하며 서울로 편입되면 마치 김포가 장밋빛 인생을 볼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다며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또 김포가 서울로 편입됐을 경우 달라지는 지방세 수입 축소, 과밀 업체 권역의 규제와 중과세율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경기도의 소유 자산도 모두 서울시로 이전됐음을 지적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김포 서울 편입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견지해온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며 김포는 경기도의 보석으로 서울 편입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한다라고 표명했습니다. 또한 임태희 교육감도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 공직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행정구역 개편이 그렇게 쉽게 될 수 없으며 달라지는 현안에 대해서도 상당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암 환자 등 긴급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수술이 지연되는 등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20일,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전공의 상당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천 세브란스 병원과 삼성 서울병원 등 소위 빅5 병원에서만 1000여 명을 비롯해 이대 목동병원 등 서울에서만 2000여 명이 넘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인천 성모병원과 인하대병원 등 인천에서도 60%인 32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경기 북부 거점병원인 의정부 성모병원도 절반인 50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6,000명이 넘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전공의 13,000명 가운데 절반가량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병원들은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면서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술과 입원 일정을 변경하고 응급실 운영도 축소하고 있습니다.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의들이 직접 당직을 서는 등 급한 불을 끄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상진료 체계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3주.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질 경우 의료 대란을 넘어 의료 공포가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대형 병원 전공의의 상당수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혼란이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땠습니까? 네. 자, 일부 대형 병원에서는 전공의의 집단 이탈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나마 외래 진료 등 비교적 가벼운 질병은 진료를 연기할 수 있지만 각종 암과 장기 이식, 출산 등 수술이 필요하거나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오늘 하루 수십 건의 수술이 연기되면서 환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는데요.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할까 걱정을 하면서도 환자를 생각하지 않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불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환자 보호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불편하죠.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들 뭐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것 같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장기화되길 않기를 바라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 환자가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것이고 환자가 또 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료진이 이렇게 해서 치료를 못 한다고 보면 상당한 몸에 이상이 올 텐데 그 누가 책임질 거예요? 네,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병원들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네, 병원들은 우선 비상진료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이탈한 병원들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료나 수술 일정을 변경하고 있는데요. 환자들의 응급과 중증도에 따라서 수술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응급실 운영을 최소화하고 있고 전공의들의 빈자리에 전문의 등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비상 진료 체계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최대 3주 정도여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의료 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자,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교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전공의들이 하던 뭐 레포트 쓰는 거라든지 환자 수술의 이제 관리 그런 거 전부 다 교수가 해야 되니까 수술이 아무래도 미뤄질 거나 늦춰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하던 걸 혼자 해야 되니까. 네, 지금의 의료 대란이 장기화될 경우 환자들의 고통이 클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정부는 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네, 정부는 먼저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전국 응급의료기관 409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이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5월까지 단계적으로 문을 열 예정이었던 광역 응급상황실 4곳을 조기에 가동하고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97곳을 중심으로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국군병원 12곳의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등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대책 역시 사태가 장기화되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사태가 마무리되길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호 기자였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최근 아시안컵에서 발생한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의 갈등에 대해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갈등을 푸는 모범을 우리 사회에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의 캡틴 손흥민에 대한 또 하나의 기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축구에 대해 잘 모르지만 축구 대표단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학교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서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학교 폭력 상황을 언급하며 가해자는 폭력을 숨기고 자신을 방어하는 등 갈등이 화해로 풀리기보다 증폭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사회에서도 재현되고 있다며 손흥민 선수가 넓은 품으로 보듬고 화해해 지금의 갈등을 아름답게 매듭지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인천항 국제여객 터미널에 오가는 한중 국제여객선의 이용객 수가 올해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의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인천항 5개 항로의 한중 국제여객선 이용객은 하루 평균 668명인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 운항이 재개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하루 평균 이용객 476명보다 40.3% 늘어난 규모입니다. 올해 항로별 하루 평균 이용객은 내닌강 204명, 스다오 177명, 옌타이 128명, 웨이하이 85명, 칭다오 74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올해 이용객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하루 평균 843명의 79%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4일까지 시군을 통해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과 누리길, 여가 녹지 등 휴양 공간을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등인데요.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가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에 사업 신청을 하면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뒤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올해는 231억 원의 예산으로 42개 주민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경기도가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와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합니다.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농번기를 전후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